자, 바로 보시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들입니다.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 48.1%, 김문수 후보 38.6%, 이준석 후보 9.4%입니다. 전주와 대비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2.1%포인트 정도 하락했고요. 김문수 후보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0.7%포인트 상승했고요. 그리고 역시 오늘 나온 MBS 조사입니다. MBS는 여러 조사 기관들이 연합해서 지금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 46%, 전주보다 3%포인트 떨어졌고요. 김문수 후보는 32%, 전주보다 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지금 3%포인트 올랐습니다. 자, 오늘 이 여론조사들로 쭉 끌어가 볼 텐데요. 먼저 김철현 교수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고 특히나 이제 50%를 넘겼던 조사에서도 40%대로 이제 진입을 하고 김문수 후보가 상승하는 이런 조사입니다. 격차가 좁혀졌다는 조사들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TV 경제 토론이 가장 큰 변곡점이 TV 토론이 가장 큰 변곡점이 됐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대선이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의 성격이 있다 보니 그동안 어떤 국민들, 유권자들의 판단에서는 이 탄핵이라는 게 가장 최우선 어떤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어떤 뭐 미래의 대통령이 가져야 될 어떤 뭐 자질이라든가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날 경제 토론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생각보다 준비되지 않았다. 경제 실력이 너무 없다. 한 이런 부분들이 그날 굉장히 고스란히 드러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날 국민들께서 볼 때는 아마 그 토론회를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떤 경제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구나. 어떻게 보면 경제 위기를 과연 이재명 후보가 타개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점을 갖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막판이 되면서 보수 측이 가지는 그 위기감이 지금 결집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상당한 격차를 보이면서 자, 이렇게 가다가는 까딱 잘못하다가는 2007년도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 간 사이에 벌어졌던 한 500만 표 이상 차이가 나면서 보수가 전멸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이는 게 특히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가 연설 과정에서 보면 압도적 응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응징이라는 속에서 보여질 수 있는 어떤 공포스러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집권하게 되면 한 1년 정도는 내란이라는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한 1년 정도는 보수 인사들을 완전히 어떤 뭐 정치적으로 숙청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결국 보수층들을 결집시키고 있는 막판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저런 자신감, 저런 결단의 배경에는 이런 본인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것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도 어제도 출연해서 단일화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준석 후보는 끝까지 아마 동탑 모델 얘기하면서 본인이 승기 잡을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자신감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해야지 제3지대에서 개혁신당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끝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동안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한 자릿수의 지지율 고전 못하다가 오늘 두 자릿수의 지지율로 올라왔는데요. 그만큼 토론회 지난주에 결과가 반영됐다면 앞으로 토론회 두 번이 더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유권자들이 요동을 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서는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도 실제로는 뭐 그동안 지지율이 잘 나오긴 했지만 항상 겸손하고 한 표가 아쉽다는 생각으로 절박하게 뛰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의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남은 12일 동안에 상당히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더욱이 보수의 집결이나 아니면 단일화 이슈가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승기를 잡는 분들은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그런 무당층 그리고 중도층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정말 다음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더 피력을 하고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꼬투리 잡힐 그런 리스크 있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한다면 저는 그래도 국민들께서 다음 정권에 대한 신뢰를 바꾸지 않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겸손하게 계속 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는 없다라는 선언,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좀 다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자, 결국 후보들의 격차가 좁혀진 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0%대에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런 조사들 많았습니다. 40%대로 다시 내려온 게 결정적일 겁니다. 여기에 대한 리얼미터의 분석이 흥미로운데 일주일 만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건 자영업자들의 이탈이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커피 원가 120원, 호텔 경제학 발언 논란 등으로 자영업자층에서 지지층 이탈이 두드러져서 2주 연속 하락세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영업자들에 대해 따로 떼어놔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전주에 55.1%였거든요. 자영업자들에서. 그런데 6.9%포인트가 한 주 만에 빠졌습니다. 김문수 후보 반면에 한 주 만에 8.8%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빠진 지지율이 김문수 후보에게 옮겨간 것으로 해석도 될 수 있는데 바로 이재명 후보의 그 발언들, 리얼미터가 분석한 그 발언들 들어보시죠. 커피 원가가 지금도 125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커피의 원재료 값은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봄경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아요. 거기는 인건비나 또는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원료값이 이 정도 드니까 가게를 바꿔서 지원해 줄 때니 새로 만들어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떼내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시면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커피가 굉장히 돈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네. 리얼미터의 분석이에요. 한 주 만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0%에서 40% 내려온 결정적인 배경이 커피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6.9%나 빠졌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정확한 분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뭔가 잘못했다는 점이 있는 것이죠. 커피 원가는 120원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대로 팔면 8,000원이나 10,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제가 단순 계산해봤더니만 120원 원가에 8,000원을 받으면 66.6배를 받는 것이고 10,000원에 한다고 하면 83배를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말 자체는 자영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악덕업자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상당히 강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이 비판을 하니까 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냐라고 이재명 대표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치 쉐쉐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쉐쉐 그거 내가 뭐가 잘못했냐 이런 태도. 그러니까 그 마치 이제 그 소상공인들을 악덕업자로 보이는 그 프레임 자체 그리고 나아가 그것에 대해서 지지하니까 아유 그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단순화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과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내가 뭐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적인 자세 이런 부분에 이 그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흠칫했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힘들었지만 그런 속에서 이재명 이 대통령이 되면은 뭔가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랬다가 큰일 나겠다. 그런 경각심 이런 부분이 이재명으로부터 마음을 돌린 결정적인 배경이 됐던 것이고 거기다가 뭐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른바 호텔 경제학. 아무리 돈을 처모했다가 결국 다 취소해도 경제는 잘 돌아간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민심이 이탈이 직격탄을 받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 말씀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왜곡했다 그 발언, 커피 원가 120원 발언 그렇게 주장해 왔잖아요. 그런데 자영업자들 지금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지지율로 해서 이제 어떤 원인이나 결과를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저도 분석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저 원가 120원의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저렇게 지지율이 뭐
흔들거렸다고 저는 바라보진 않고요. 저도 이제 주변에 소상공인 분들, 특히 이제 커피 하시는 분들 사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은 있으면 그런 취지는 다 알고 계신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하면서 매출액이 한 30-40% 떨어진 상태에서 그게 회복하지 않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에게도 바라는 것은 좀 경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 실질적인 정책적인 싸움을 해달라는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원가 120원에 대한 공격 아닌 공격도 있고 방 아닌 방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지율에 대해서는 겸하게 받아들이겠지만 또 사실에 대해서 왜곡한 부분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커피의 원가, 원재료비 자체에 대해서는 120원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렇고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8,000원, 그러니까 비싸게 판다라고 한 말은 분명하게 왜곡한 것이거든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8,000원 자체가 여러 가지 인테리어라든지 경치라든지 가치, 문화의 가치가 함께 있기 때문에 8,000원이 합리적인 의미로 말한 것이지 그것을 120원의 원가이기 때문에 폭리를 취한다. 폭리를 취하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할 때 그렇게 자영업자를 위해서 지역화폐 굉장히 우선순위를 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과거의 은행이나 행동을 봤을 때는 절대로 자영업자를 폭리취했다고 매도하고 그러지는 않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지지율도 조사하면 또 다음 주는 또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